안녕하세요. 드디어 내일이 저의 웨딩 촬영 날인데요. 아무래도 플래너를 하면서 스튜디오는 여러 번 가봤는데 제가 촬영을 하러 가는 건 처음이다 보니까 뭔가 익숙하면서도 낯설고 새로운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저는 내일 오후 촬영이어가지고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내일은 또 내일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오늘 미리 싸놓을 수 있는 짐을 같이 한번 싸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웨딩 카페랑 블로그에 다른 신부님들이 글을 남겨주시는 것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촬영날 워낙 챙겨야 할 게 많기도 하고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하다 보니까 내가 챙기고 있는 것 중에 혹시 놓치고 있는 건 없나? 어떤 것들을 더 챙겨가면 좋지?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공통적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짐 싸는 과정을 한번 찍어서 공유를 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것들이 제가 이번에 촬영을 위해서 조금씩 인터넷으로 주문해 놓은 것들인데 이거를 제가 일부러 까지 않고 모아뒀어요. 이거를 택배를 하나씩 언박싱을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작은 거부터 같이 한번 뜯어볼까요? 이거는 이제 웨딩 할 때 웨딩 누브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사실 저는 이번에 이거를 따로 준비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제가 드레스 투어 때도 말씀드렸지만 웬만하면 샵에서 다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샵에서 따로 가지고 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굳이 웨딩 브라를 따로 챙기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캐주얼 대신에 이렇게 화면으로 띄워드리는 검은 색깔 슬림 드레스를 제가 따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드레스를 입을 때 같이 이거를 한번 착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급하게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헤어핀인데요. 아무래도 헤어 변형을 하고 조금 다양한 헤어 연출을 할 때 이런 액세서리가 있으면 좋거든요. 근데 이런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많이 비싸지 않는데 조금 느낌을 확 다르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따로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이소에서 이렇게 두 가지 비닐봉투를 샀는데 이거는 이제 그 간식을 담아갈 지퍼백으로 제가 구매를 한 거고 이거는 요즘 제가 촬영용 부케 같은 경우는 플래너 언니가 따로 준비를 해준다고 했는데 인터넷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안개꽃을 되게 풍성하게 들고 찍는 그런 사진들이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개꽃으로 헤어에 이제 생화 장식을 해도 너무 예쁘고 해가지고 제가 따로 안개꽃을 서브 부케로 준비를 해보려고 이번에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기에 물을 담아가지고 안개꽃이 시들지 않게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 이 봉투를 하나 사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제가 따로 안 뜯어봤는데 이거는 제가 상태를 확인을 해야 돼서 어제 살짝 뜯어봤거든요. 요즘 안개꽃이 생각보다 너무 비싸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최근에 이제 꽃을 준비할 일이 있어가지고 꽃집에 주문을 했을 때 남자친구가 찾으러 갔더니 촬영 부케 조금 싸게 해줄 수 있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문의하라고 하셔가지고 혹시 안개꽃 한 단에 어느 정도 하는지 가격 좀 물어봐줘 했는데 6만 원이나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즘 이제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조금씩 돈 나갈 일이 되게 많거든요. 촬영날 갔을 때도 이제 돈을 써야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지출을 줄이고 싶어서 그럼 이번에 안개꽃은 내가 직접 셀프로 준비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네이버에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렇게 안개꽃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단을 사봤는데 짠! 지금은 되게 앙상해 보일 수 있는데 이거를 다듬고 물올림을 해주면 엄청 풍성하게 피어난다 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이거 물올림을 하고 부케로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이거는 제가 반단은 10,000원대였고 한 단으로 했을 때 20,000원대에 구매를 해가지고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안개꽃 부케 만들 때 손잡이 부분에 하얀 색깔 리본을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작은 거부터 풀어볼까요? 이것도 헤어핀인데 제가 실크 슬림 드레스를 할 때 이거를 이렇게 옆으로 머리를 풀고 웨이브를 주고 이렇게 달아주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랑 남자친구는 평상시에 사진을 찍는 거 엄청 즐겨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저희의 취향이 배경이 많은 스튜디오를 또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실 사진 찍는 게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배경이 많아야 시선이 분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표정이나 이런 부분에 집중도가 조금 떨어져서 훨씬 부담이 적은데 저희는 사진을 잘 찍진 않는데 그런 깔끔한 배경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면 소품을 조금 활용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소품들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비눗방울이에요. 실제로 제가 웨딩 촬영 말고 오빠랑 데이트 갔을 때 이런 비눗방울을 이용해가지고 사진을 찍으니까 훨씬 자연스럽고 분위기도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촬영할 때 이걸 가지고 가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고 사실 요즘 보니까 다이소에도 이런 비눗방울 많이 팔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모양이 너무 크거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까봐 인터넷으로 샀는데 이거 하나에 300원인가 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 4개에 1200원인가? 어쨌든 1000원대에 구매를 했던 것 같은데 배송비가 3,500원이라서 배송비가 훨씬 더 많이 나온 전형적인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였습니다. 그래도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내일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뜯어볼까요? 이것도 그거예요. 그 비눗방울. 그런데 이제 촬영을 할 때 비눗방울들이 이렇게 사방에 떠다녀야 예쁜데 사실 이런 작은 비눗방울로는 그걸 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이거는 사진 찍을 때 조금 귀여운 느낌으로 신랑 신부가 들고 있는 그런 비눗방울 용도라면 이거는 이제 옆에 있는 헬퍼 이모님이나 아니면 도와주러 온 친구가 있으면 친구 보고 이걸 좀 써달라고 하면 훨씬 더 풍성한 비눗방울 연출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 않아가지고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진에 나와도 될 정도로 좀 귀엽게 생겼죠? 너무 귀엽다. 이거는 제가 촬영하고 평상시에도 좀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비눗방울을 이렇게 결합해서 사용해 주는 제품이고 혹시 몰라서 이제 이렇게 비눗방울 용액도 추가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2통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세트로 판매를 해가지고 구매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 버블건에 넣는 건전지인 것 같아요. 이건 여기에 결합하는 건전지여서 나중에 이렇게 조립을 해서 내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가 뭔지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워낙 많이 시켰어가지고 한번 뜯어볼게요. 이거는 도시락 케이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랑 신부님들의 의견이 좀 반반으로 나뉘더라고요. 어떤 분은 나 이거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해서 간식을 아예 안 챙겨갔는데 헬퍼 이모님한테 조금 민망해서 죽는 줄 알았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나 이거 간식 다 준비해서 갔는데 이거 먹을 시간이 없어서 손도 못 대고 돌아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이것도 정해져 있는 답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왕이면 가서 없어서 발을 동동거리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건 미리 준비하자라는 주의이기도 하고 사실 저랑
남자친구랑 이제 작가님들 같은 경우는 계속 촬영을 하고 움직이고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걸 먹을 시간이 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 옆에 와서 도와주는 플래너 언니나 헬퍼 이모님이나 헤어 변형 해주시는 선생님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친한 동생이 또 같이 오기로 해가지고 그분들은 제 촬영을 도와주기 위해서 와가지고 막 5시간, 6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드시고 도와주세요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마음이 쓰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웨딩 촬영 때 많이 하는 그런 도시락을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비싼 거죠. 보통 진짜 저렴해야 15,000원? 그런데 그게 구성이 엄청 든든하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어서 제 마음에 좀 안 들었고 이 정도면 괜찮겠네 라고 해서 보면 보통 18,000원에서 2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작가님 그리고 작가님 도와주시는 서브 작가님 그리고 저 오빠, 플래너 언니, 헬퍼 이모님, 헤어 변형 해주시는 분, 동생 이렇게까지 총 8명인데 금액적으로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도시락을 조금 번거로워도 시간적인 여유가 오후 촬영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한번 준비를 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도시락 케이스를 준비해봤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도시락 통을 넣을 수 있는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샀는데 조금 작아 보이는데 괜찮겠죠? 이거는 내일 싸고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거 있다. 이거는 생긴 걸 봤을 때 뭔지 바로 알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제가 좀 자연스러운 표정을 위해서 소품을 활용하자라고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비눗방울이었고 이게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2번째 아이템입니다. 그건 바로 짠! 이 폭죽인데요. 스파클라라고 하죠. 이 스파클라인데 저는 4시부터 촬영을 해서 야간까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야간에 촬영하는 그 시간대만의 느낌이 있어서 제가 오후 시간대로 했거든요. 근데 옥상에서 이거를 같이 해서 찍었을 때 뭔가 또 분위기가 그 감성이 있어가지고 비싸지 않아서 이것도 제가 따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박스는 2개 남았는데 이게 사실 저는 처음에는 웨딩 슈즈도 굳이 할 필요 없다. 어차피 드레스 샵에서 기본 구두 나오고 구두가 촬영할 때 눈에 보일 일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웨딩 슈즈에 굳이 돈을 들이지 말자라고 스스로 다짐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캐주얼 대신 준비한 그 블랙 드레스에 신을 구두를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냥 처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냥 블랙 힐을 가지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번에 촬영 시안을 찾으면서 레퍼런스를 찾는데 진주 스트랩으로 되어 있는 힐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급하게 이걸 엄청 찾아봤죠. 그래서 딱 마음에 드는 구두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이렇게 생긴 구두인데 발목에 이렇게 진주 스트랩이 있고 뒤쪽에서 봤을 때 귀여운 이런 리본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이거다. 보통 이거 말고도 마음에 드는 디자인들은 있었는데 해외 배송이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가 주문할 때 시키면 촬영 전에 못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엄청 찾고 찾다가 이걸 딱 찾았는데 너무 찰떡궁인 거죠. 이것도 제가 예쁘게 촬영하고 나서 후기 사진 한번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 박스도 신발인데요. 제가 비비엔다라는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는데 비비엔다 스튜디오는 특히 그 옥상에서 찍는 씬들이 되게 유명해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하얀 배경에서 이제 신랑 신부님이 손잡고 걸어가고 약간 이런 자연스러운 씬들이 많은데 그때 구두가 살짝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테이블을 가운데에 두고 신랑 신부님이 앉아서 다리를 이렇게
딱 느낌 있게 꼬고 앉아서 사진을 찍을 때 웨딩 슈즈가 살짝씩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드레스샵에서 준비해주는 슈즈 같은 경우는 완전 기본이다 보니까 웨딩 슈즈를 더 투자를 해서 사기는 조금 애매하고 그렇다고 준비를 안 하자니 아쉽고 해가지고 이제 당근을 봤는데 당근에 여러분 완전 이거 꿀팁이에요. 당근에 웨딩 촬영용으로 산 옷이나 구두 같은 걸 이제 촬영 때 잠깐 뭐 30분 아니면 많으면 한두 시간 정도 착용을 하고 되게 저렴한 가격에 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번에 딱 1시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쉬는 구두를 당근으로 거래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구매를 해서 왔고 15,000원에 구매를 했는데 너무 예쁜 거죠. 그냥 딱 깔끔한 기본? 그래서 이거는 실크 슬림 드레스랑 입었을 때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촬영한 이후에 평상시에 신기해도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디자인이 아니어가지고 완전 구매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촬영을 준비하면서 특히 촬영 시안을 준비하면서 점점 더 하고 싶은 게 구체화되고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구매하는 것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남아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간식이고 여기에 당 떨어졌을 때 먹을 수 있는 간단한 이런 카스타드나 이런 소세지, 특히 신부님들 같은 경우는 막 엄청 배부른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없고 메이크업을 예쁘게 했기 때문에 최대한 립이나 이런 입가가 지워지지 않는 음식들을 준비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세지를 가장 많이 들고 오시고 이거는 장을 보고 오는 길에 너무 배가 고파서 남자친구랑 하나씩 몰래 빼먹어서 뜯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 떨어졌을 때 먹을 수 있는 청포도 사탕이랑 마이쮸 이렇게 조금 낮게 포장되어 있는 것들 위주로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조금 달달하게 먹을 수 있는 카스타드 뭐 몽쉘이나 초코파이나 뭐 다양하게 준비해도 되지만 그 중에서 저는 카스타드를 제일 좋아해서 이걸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낮게 포장이 되어 있는 과자를 고르다 보니까 다 달달한 느낌밖에 없네요. 이 빈트도 제가 좋아하는 과자여가지고 이렇게 막별로 하나씩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일도 빠지면 안 돼가지고 이 스테비아 토마토랑 이렇게 커팅되어 있는 파인애플을 구매해가지고 왔고 지금 냉장고에 참외도 있어가지고 내일은 참외 손질까지 해가지고 이거랑 같이 도시락을 한번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마이 갓. 여러분 이거를 제가 건전지를 결합하려고 했는데 일단 여기 나사가 박혀 있어가지고 드라이버나 드릴이 있는 분이 이걸 사셔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 저는 집에 전동 드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거 구매할 때 건전지를 이렇게 세트로 팔길래 이걸 하나만 샀거든요. 근데 안에 보니까 건전지가 4개 들어가는 거예요. 멘붕이 올 뻔했지만 약간 운명처럼 제가 마침 딱 이번 주에 이 AA 건전지가 필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집에 이 4개가 마침 딱 있어가지고 이거를 한번 결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오 나온다. 이야. 집 청소 언제 하지?
작성해본 체크리스트인데 여기서 신랑이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은 오빠 보고 따로 챙겨와달라고 했고 저는 제가 챙길 거랑 이제 공용으로 챙길 거를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캐주얼복 대신에 촬영할 드레스인데 아벨바이 K에서 흰색 드레스 3개랑 이제 핑크 색깔 컬러 드레스 이렇게 하나 했고 제가 캐주얼로 하나 더 할 수 있는데 캐주얼보다는 조금 까만 색깔 실크 슬립 원피스 같은 그런 느낌의 드레스로 촬영을 해보고 싶어서 베일즈라는 곳에서 판매하고 있는 테리 드레스를 구매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보통 촬영용으로 신부님들이 한번 착용하시고 드라이 해놓고 그대로 판매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베일즈에서 구매를 할까 했는데 굳이 저도 한 번 입을 거여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중고로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이 드레스를 입어봤는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린 그 까만 색깔 구두랑 매치했을 때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조금 기대하고 있는 드레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할 게 이 웨딩 슈즈, 블랙 슈즈랑 이제 베이지에 그 진주 박혀있던 웨딩 슈즈 이렇게 2개를 했고 다음은 이 흰색 스니커즈인데 요즘 그 드레스에 언밸런스하게 이런 스니커즈를 매치해줘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원래 오빠랑 저랑 커플로 맞췄던 스니커즈인데 제가 평상시에 이런 운동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선물 받았던 건 한 20번 넘게 세탁을 하고 세탁을 해도 돌아오지 않는 지경에 이르러서 떠나보내고 이제 새로 저는 구매를 했고 오빠는 저보다 신발을 훨씬 더 깔끔하게 관리하면서 신어가지고 오빠는 원래 가지고 있는 신발을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챙겨주고 다음은 액세서리랑 헤어핀 종류인데 일단 이런 리본핀이 집에 있어가지고 가지고 가볼 건데 사실 얘를 사용할 만한 그런 스타일링은 많지 않은 것 같고 얘는 블랙 드레스에 연출을 해도 예쁠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가지고 가보려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왕리본이 있는 머리띠인데 이것도 혹시나 쓸 일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왕 집에 있으니까 한번 챙겨가 보려고 하고요. 이게 요즘 막 제니님이나 지수님이 착용하기로 유명한 이런 헤어핀인데 이 블랙 버전이 있고 원래 있었고 이제 그 흰 색깔 실크 드레스에 이렇게 웨이브하고 연출하면 예쁠 것 같아서 흰색을 추가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일 잘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헬퍼 이모님도 드레스샵에서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제가 그 결혼 반지 맞췄던 샵에서도 이런 액세서리랑 티아라랑 빌려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외에 제가 옛날에 이거 촬영할 때 한번 매치해봐도 좋겠다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었던 거. 이건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거랑 이것도 있어요. 약간 꽃무늬인데 촬영할 때는 확실히 이런 큼지막한 포인트가 예쁜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엄청 기대하고 있는 착장이긴 한데 그 블랙 드레스 할 때 귀걸이로 이렇게 리본에 하트 포인트 있는 귀걸이를 연출해주고 목걸이로는 이렇게 진주 리본 목걸이로 해서 그 구두 스트랩이랑 조금 연결되게 한번 스타일링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해보고 예쁘면 제가 사진을 한번 띄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언박싱 했던 이런 실핀 종류도 한번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 오빠 보고 가지고 와달라고 했는데 이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슬리퍼도 한번 챙겨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장시간 촬영을 하는데 저도 힐을 신고 있고 오빠도 그 구두가 엄청 편한 신발은 아니어가지고 오랜 시간 서 있으면 발이 아픈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동할 때나 촬영하지 않을 때 조금 발 편하게 신고 있으려고 이 편한 슬리퍼도 가지고 갑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엄청 꿀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왕 차로 움직이니까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작은 것들이어가지고 여기 말고 작은 종이 가방에 따로 챙겨가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결혼 반지를 사실 예식 직전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차피 결혼 반지를 할 거면 촬영할 때 좀 그 결혼 반지를 남기자 해가지고 촬영 전에 다 맞춰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다 맞췄고, 결혼 반지는 오빠한테 있는데 그 반지 케이스가 사진으로 남기기에는 조금 너무 올드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따로 반지 케이스를 샀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가격은 얼마 안 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고급스럽고 예뻐가지고 잘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케이스만 따로 한번 챙겨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언박싱 했던 이 비누방울 챙길 건데, 이거는 캐리어로 넣었을 때 이게 왠지 흐를 것 같아가지고 얘랑 이거 한 통 따로 챙겨줄 거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것도 같이 종이 가방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 불꽃놀이 스파클라도 조금 여유 있게 챙겨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그 블랙드레스에 입을 웨딩 브라, 이것도 여기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당일날 신부님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 받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괜찮은데, 신랑님은 샵에서 아무리 길어도 한 1시간도 안 걸리거든요. 헤어 메이크업 하는 시간이.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보통 휴대폰을 하거나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를 꼭 챙기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게임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촬영하는 중간중간에 촬영하는 모습이나 예쁘게 헤어 메이크업 한 모습들을 남기기 위해서 좀 휴대폰을 사용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조 배터리를 챙겨가실 걸 꼭 추천드리고, 이런 게 사실 줄이 너무 주렁주렁 달려있으면 막 드레스 입고 짐도 많고 하는데 조금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 편의점에 가면 이렇게 일회용 무선 충전기도 팔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휴대폰에 체결해서 사용할 수 있고, 뭔가 딱 휴대폰에 달려있어가지고 엄청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오빠한테 챙겨오라고 한 것들도 있고 내일 챙겨야 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제가 체크했던 체크리스트는 이 뒤에 그 예쁜 이미지로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캡처해서 사용하실 분들은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플래너를 할 때는 사실 헤어 변형을 부르는 경우가 흔하지 않았었는데, 제가 지금 결혼을 준비할 때 알아보니까 10분 중에 9분은 다 헤어 변형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만큼 신부님들의 니즈가 조금 정확해지고 원하는 그런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헤어 변형을 다 부르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촬영하기 전에 촬영 시안을 작성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헤어 변형은 어떤 느낌으로 하고 싶은지, 그리고 스튜디오 촬영할 때 꼭 찍고 싶은 컷이 있는지, 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떤 거고 내가 어떻게 그 드레스랑 착장을 맞출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꾸며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저도 촬영 시안을 작성해 봤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프린트를 한 2부에서 3부 정도 해가지고 작가님 하나 드리고, 이거 헤어 변형 하시는 분 하나 드리고, 하나는 뭐 저나 플래너님 오시면 플래너님 이렇게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메이크업을 어느 정도로 하고 싶은지, 사실 메이크업의 자연스러운 정도나 색감을 올리는 정도는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단순히 전 좀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이나 헤어스타일 해주시는 스타일리스트 분이 내가 생각하는 정도를 딱 캐치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헤어 변형할
스타일들을 제가 이렇게 적었고, 기본 헤어의 컬은 어떤 느낌이 좋은지, 그리고 어떤 스타일 연출하면 좋을지를 이렇게 쭉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룩북이라서 좀 그런 느낌에 맞춰서 저는 깔끔하게 정리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약간 직업병이어가지고 이렇게 맞췄는데 그냥 가볍게 툭툭 얹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커플씬도 이제 비비엔다 계정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느낌이 좋아요, 이런 배경에서 촬영하고 싶어요 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씬들을 모아놓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모으면서 이제 남자친구한테도 원하는 씬 있으면 그거 사진 캡처해서 보내줘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저는 제가 원하는 씬들을 이렇게 모았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씬이 찍고 싶어가지고 안개꽃 서브 부케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내일 이 씬을 예쁘게 찍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촬영날 골랐던 드레스들 사진을 눕기를 따고 이제 남자친구 예복이랑 촬영 빌린 옷을 촬영복을 어떻게 매치할 건지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풍성이었을 때 이거랑 하고 슬림이었을 때 이거 두 개를 매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대략적으로 짜가고, 이제 현장에서 플래너님이나 아무래도 거긴 전문가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촬영 시안 미리 뽑아놓은 것도 종이 가방에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챙길 게 이번 주 내내 아무래도 촬영을 하다 보니까 평소보다 날씨를 되게 자주 체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 주말부터 해가지고 계속 하늘이 흐리고 비가 오고 날씨가 엄청 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마음 졸이고 있었는데 진짜 거짓말처럼 딱 제가 촬영하는 목요일에만 해가 이렇게 떠 있고 온도가 엄청 그래도 올라가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조금 마음을 안심하고 있긴 한데 오늘 비는 그쳤지만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추위를 많이 타서 내일도 이 정도로 추우면 좀 큰일이겠다 싶어가지고 집에 있는 이 귀여운 손난로 핫팩을 한번 챙겨보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안 썼으면 좋겠는데 일단 아무래도 드레스는 이렇게 상체 부분이 다 노출이 되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챙겨가서 안 쓰면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니까 이것도 캐리어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헤어 메이크업 샵에 가게 될 건데, 헤어 메이크업 샵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전날 보통 샵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유의사항이랑 이제 어떻게 일정이 되고 어떻게 진행될 건지를 다 설명해주세요. 스튜디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춰서 이동해 주시면 되고,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신랑 신부님 모두 머리는 감고 가시면 되고, 되도록이면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도 너무 머릿결 부드럽게 좀 기름지게 하고 갈 경우 컬이 잘 풀린다고 해서 트리트먼트를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말고 오세요 라고 하는 샵들도 있는데, 제가 진행하는 꿈나나에서는 트리트먼트 사용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각자의 판단에 맞게 그냥 진행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신랑님, 신부님 두 분 다 이제 스킨케어는 스킨 로션까지 조금 간단하게 가볍게 하고 가실 걸 추천드리고, 선크림이나 무거운 크림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크업 했을 때 좀 밀릴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사용을 지양하고 그냥 가볍게 스킨 로션만 바르고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드레스 투어 때도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내일은 헤어 메이크업을 다 받은 상태에서 옷을 계속 갈아입기 때문에 위로 그냥 이렇게 훌러덩 벗는 옷보다는 이렇게 집업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단추로 되어 있어서 옷을 옆으로 벗을 수 있는 그런 옷을 입고 가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스드메 중에서는 웨딩 촬영이 조금 큰 이벤트이다 보니까 저도 촬영을 잘 할 수 있을지 엄청 걱정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 걱정보다는 푹 자고 내일 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재미있게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